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시장은 어려웠던 과거 회귀가 아니라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후보가 난립했던 김포시장 선거 본선 대진표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은 5인 경선을, 국민의힘은 3인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부천시장 본선 후보들의 윤곽도 이번 주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인 경선이고 국민의힘은 2명이 경쟁합니다. 부평구에서는 민주당 2인 경선과 국민의힘 3인 경선을 치릅니다. 계양구에서는 민주당 3인 경선, 국민의힘 2인 경선이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 등 현 추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시정 운영의 키를 잡아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네, 특히 상대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을 겨냥해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노란 민방위복을 벗고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점퍼를 입었습니다. 인천 앳뜰에서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박남춘 인천시장. 그의 출마 선언 자리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예비 후보, 지지자 등이 함께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의 자존심을 이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민들과 함께 재정 최우수 도시 달성과 인천 이음의 정착, 수도권 매립지 종료 추진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면서 시민과 함께 걸어온 지난 4년을 다가올 다음 4년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와 교통망, 복지와 문화, 안전과 행복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쌓아온 행정 전 분야의 혁신들마저 자칫 중단되고 가라앉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멈춰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공공금융 플랫폼 인천 이음뱅크 설립과 인천 지하철 3호선 구축,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시민 에코파크 조성 등 주요 핵심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선거 상대인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비교하며 과거의 인천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현 시장과 미래의 인천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강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한 배를 타고도 결국 빈손으로 끝났던 과거의 인천으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난 4년 심은 씨앗들이 자라나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 미래의 인천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한편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등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특히 박남춘 인천시장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두 번째 대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부천시장 경선 후보가 지난 22일 나란히 확정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 후반 6일 지방선거에 사실상 첫 관문이 될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것을 비롯해 부천 선거구 획정 문제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장덕천 현 부천시장, 조용익 전 청와대 행정관,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현직 시장의 재선 도전에 2명의 예비 후보가 맞서게 되는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다만 경선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일부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A 후보자 측은 단일화를 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반면 B 후보자 측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마지막까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각기 다른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또 이번 공천 심사 결과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윤주영 예비후보는 즉각 재심을 신청했고 이르면 26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도 부천시장 경선에 나설 예비후보 2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영석 전 국민의힘 부천을 당협위원장과 서영석 전 국민의힘 부천정 당협위원장으로 이름이 같은 두 예비후보가 맞붙습니다.
양당 모두 당원과 일반인 투표를 50대 50 비율로 합산한 경선 방식으로 진행해 빠르면 오는 30일에서 다음 달 초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또 부천에서는 선거구 획정안도 논란입니다. 원도시민 부천 성곡동과 오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차 2개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3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당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한 상황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천 선거구 최종 획정안은 경기도의회 상임위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에도 있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우려되는 부분이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창출이 돼서 다양한 의제들, 다양한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 후보자 경선 체제가 막이 오른 가운데 기초의원 수를 결정짓는 선거구 획정안은 이번 주 최종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후보가 난립했던 김포시장 선거 대진표도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후보를 확정하고 경선 체제에 돌입했는데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김포시장 선거 구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후보를 4명으로 결정했으나 재심 절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됐던 신명순 후보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민주당 경선은 4인이 아닌 5인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신명순, 정황용, 정하영, 조승연, 피광성 5명의 후보는 결선 투표를 통해 우열을 가립니다. 같은 날 정황용, 피광성 후보가 단일화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결선 투표가 진행되면 없던 일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3인 경선을 치릅니다. 김동식, 김병수, 유영록 3명의 후보가 국민의힘 김포시장 자리를 두고 맞붙습니다. 당초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던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의 후보는 컷오프됐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후보가 있는 만큼 국민의힘도 경선 구도는 불명확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해 본선 구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무소속 박우식 후보가 김포시장 선거 대진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김포시 의원을 지낸 박우식 후보는 지난해 8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시장에 도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지방선거 공천심사 1차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평구청장 후보 경선 대상자로 유재홍, 이익성, 조건도 예비후보가 선정됐습니다.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 대상자에는 이병학, 이병택 예비후보가 선정됐는데요.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에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오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경선을 진행한 후 5월 2일 최종 후보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계훈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범보수 후보 단일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최계훈, 박금란, 이대형 예비후보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단일화 추진협의회에서 주관한 범보수 단일 후보 선거에 참여했는데요. 최계훈 예비후보는 여론조사에서 9,702표, 현장 투표에서 2,707표를 얻으며 범보수 단일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최계훈 예비후보는 이대형, 박승란 예비후보의 공약과 교육 철학을 공유해 인천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으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련 소식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무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한국은행의 4월 기준금리 인상이 총재가 공석 상태임에도 지금 전격적으로 인상이 됐는데요.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물론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고가 돼 있었는데요. 일단 뭐 대외적으로 본다면 이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움직임이 크게 좀 나타났고, 이로 인한 어떤 통화 정책의 이제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 돼 있었고,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이자 부담에 따른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의 하락 신호가 이미 포착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표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뭐 강남 4구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제 뭐 보합세가 유지되고 이런 일부 지역에서는 좀 가격이 떨어지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좀 하락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제 변화가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가 된 상황인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는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의 어떤 가격을 잡지 못해서 이제 많은 애를 먹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제 완화하고 긴축에 따르는 금리 인상의 어떤 정책이 통일성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기간 내내 놓고 본다라면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이제 주종을 이룰 거라고 보는데 그 규제 완화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경인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상품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0시 기준 인천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56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감소한 것은 지난 2월 4일 이후 81일 만입니다.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29,217명입니다. 인천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12.7%,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27.1%입니다. 25일 0시 기준 경기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058명입니다. 경기 지역 신규 확진자 수가 10,000명 아래로 감소한 건 지난 2월 6일 이후에 77일 만인데요. 경기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13만 4,248명입니다. 경기 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28.2%, 중증 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1.6%입니다. (2년) 넘게 최고 단계의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가 25일부터 한 단계 하향 조정됐습니다.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1단계에서 이젠 홍역이나 수두와 같은 2단계로 낮아진 건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이어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도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또 칸막이를 사이에 두거나 뛰어앉는다면 다 함께 식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백신 3차 접종자만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노래나 체조같이 친방을 배출이 많은 활동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영화관에서는요, 팝콘을 먹을 수 있게 되고요. 실내 경기장에서 역시 치킨과 맥주를 다시 즐길 수 있습니다. KTX와 고속버스 안에서도요,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또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지정된 구역에서 시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달간의 준비 기간에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의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